예, 시장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테고요. 저희가 워낙 일본과 관련된 이슈들은 많이 정리해드렸으니까 좀 다른 뉴스들, 우리가 좀 관심 갖지 못했었던 뉴스들 보면서 새로운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투자증권 IM영어팀의 염승환 차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시장 상황은 한번 보고 가죠. 네. 외국인이 현재 3,300억 원 팔고 선물 시장에서도 7천 계약 이상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1,990선 막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었고, 좀 시장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약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하고 좀 다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또 지금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사실 좀 악재거든요.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도 어제 또 상당히 크게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에 좀 반응을 하면서 코스피는 지금 본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데 저가 매수에 적극 외국인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에서 좀 더 자유로운 게 코스닥 기업들이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신라젠 리스크가 좀 터졌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뭐 신라젠 뭐 주가에는 좀 당연히 악영향을 주지만 전체 시장에는 오히려 좀 반전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전에 좀 시종 물량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그러니까 바이오도 그렇고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뭐 제외라든가 이런 모든 굵직한 이슈들이 오늘 다 한 번에 어쨌든 다 반영이 돼버렸습니다. 다 네. 노출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뭐 아직은 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과연 앞으로 또 펼쳐질 것인가. 근데 코스닥 지수 자체는 뭐 고점 대비해서 한 20%나 그동안 흘러내렸기 때문에 가격 매력까지 더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저가에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은 일단 바닥은 찍었다고 보고요. 코스피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코스피는 지금 반도체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출렁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코스닥을 지금 갖고 계시거나 좀 공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충분히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 뭐 신라젠 리스크는 이미 또 오늘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바이오까지 너무 확대해서 가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좀 다음 주에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는 좀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시장 판단에 대해서 한마디 들어봤고요. 이제 다른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부터 가보도록 하죠. 그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방송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좀 덜 한 감이 네. 좀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정부 측면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걱정거리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뭐 부양 계속 할 것처럼 얘기가 나왔고 네. 부동산을 이용하지는 않겠다 뭐 이 정도였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게 1년에 4번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지금 해버려가지고 약간 이제 참가자들이 좀 놀란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이걸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내용이 저번 4월 달에 그 한 번 했었는데 예. 그때랑 좀 내용 뉘앙스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한국과 연결 지어보면은 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그 내용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지난 4월 달에 분명히 그 이런 문구가 있어. 디레버리징 아시겠지만 이제 네. 부채를 축소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경기 부양보다는 계속 긴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그 문구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은 작년 12월과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작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결국 미중 간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국이 하방을 굉장히 걱정할 단계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인식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부양책을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좀 간접적으로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지금 미국도 이번에 뭐 금리 인하 가지고 말들은 많은데 경기가 안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선제적인 조치잖아요. 예. 그게. 근데 중국도 지금 당장에 뭐 하강 압력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디레버징을 하지 않고 부양 쪽으로 좀 가면서 하반기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여러 가지 불안감들을 먼저 좀 잠재우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의 지금 정책 1순위 목표가 일단 소비 부양이에요. 소비를 통해서 경기를 좀 살리겠다는 게 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세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들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을 통한 그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뭐 이렇게 더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자산 시장을 띄워가지고 부양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의 소비라든가 그리고 인프라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도시 노후 주거단지를 뭐 재건축을 한다든가
도시에 뭐 주차장을 많이 짓는다거나 사실 주차장 짓는다고 뭐 경제가 엄청 활성화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따른 또 어떤 그 고용 효과도 우리가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5G입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제일 특징적인 게 5G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확대하겠다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그렇다는 거는 국내에서 5G 관련주들도 좀 많이 좀 뜨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5G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투자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향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이 5G를 좀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국내 뭐 어떤 업종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5G 쪽, 특히 KMW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 ZTE에도 납품을 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한 수혜 예상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부양, 자동차 업종 당연히 호재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철강, 화학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거 컨센서스는 부양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제 해소가 됐어요. 결국 철강화학주 지금 주가들 많이 빠져 있는데 불안감을 좀 여러분들이 안 가지실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국 회의는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5G와 자동차, 철강, 화학주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 업종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들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인도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네. 기회의 땅이자 실제로 1위 사업자가 지금 샤오미잖아요. 네, 네. 이러면 말 다 한 것 같은데 현재 여기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이번 6월달 데이터가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다 역성장인데 인도만 유일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인도는 이제 스마트폰 다 거기는 사실은 예전에 2G 막 이런 거 쓰는 지금 예.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보급 단계라서 근데 당연히 인도는 이제 아무리 GDP가 좀 낮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부분이 중저가 폰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샤오미가 1등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2등을 지금 삼성전자가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인도 쪽에 좀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도 IM 사업부 딱 이게 수익성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프리미엄 쪽보다는 이제 점유율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갤럭시 A 시리즈 비중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방향이 인도 쪽으로 좀 명확하게 잡혔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트위터를 날렸죠. 이제 추가 관세 부과 얘기를 꺼냈는데 결국 거기에 이제 앞으로 목록에 추가 관세 대상에 예전에 그 애플 아이폰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포함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재 품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애플이 또 중국에서 고전을 할 수 있는데 그 반사익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또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예. 면에서 국내 스마트폰 부품주 최근에 좀 안 좋았는데 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이런 무역 분쟁 이슈에 따른 그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거는 전 인도에 같이 진출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몇 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모베이스라는 회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인도의 현지 생산 시설 구축했는데 이 회사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그 플라스틱 케이스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갤럭시 S10이나 이런 메인 모델에는 다 메탈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중저가 폰은 다 그 플라스틱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이 메탈 케이스로 바뀌면서 이 회사들 망하는 거 아니냐. 옛날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전혀 그럴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 오히려 플라스틱 케이스 더 확대 생산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중저가 폰은 대부분 인도에서 팔리는데 모베이스가 이미 여기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 너무나 쌉니다. 지금 PER이 올해 기준으로 4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싸기 때문에 하방의 리스크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에 내가 뭐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지금 상황에서 인도 쪽 좀 베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베이스 한번 좀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보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혜주로 모베이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 질문만 추가로 네.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네. 물론 박리담에도 좋고 네.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는 게 좋은데 어쨌거나 영업이익 올리려면 프리미엄 폰이 많이 팔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인도 이런 공약이 실제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IM 사업부 영업이익 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거예요. 삼성전자 전략은 어차피 프리미엄 쪽은 애플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잖아요. 두 회사가. 그래서 여기가 근데 어쨌든 정체가 돼 있어요. 역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 여기서 역성장하는 시장에서 나 혼자 또 애플을 제끼려고만 무리해서 막 그 마케팅비 지불해봐야 어차피 더 비용만 나가지 매출 성장이 안 나온다고 보는 것 같아요. 차라리 수익성 그냥 일단 포기하고 중저가에서 일단 다 잡아먹겠다. 중국 업체가 됐건 뭐 화해가 됐건 간에 일단 잡아먹고 여기서 좀 더 파일을 키운 다음에
그 후에 다시 프리미엄 쪽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삼성이 당장은 뭐 수익성 반도체도 안 좋지만 일단 어느 정도 마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좀 길게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삼성이 이런 전략을 썼을 때 누가 수혜를 받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예. 결국 저는 플라스틱 케이스 업체들이 가장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베이스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결론은 수혜주 모베이스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